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이 공간에서 벌써 석 달째 지내고 있으니까요. 71세의 나이에 중풍이 찾아와 오른쪽 반신이 마비된 채로 이 병실 침대가 제 세상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살아있는 건가 하고 말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오른팔과 다리를 보면서 절망감이 밀려오곤 하죠. 예전에는 그렇게 건강하다고 자신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는 이렇게 누워만 있어야 하니 참으로 허무합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더니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다음에 깨어났을 때는 이미 병원 응급실이었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중풍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새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버지와 재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 있습니다. 새엄마는 56살의 나이에도 꽤나 젊어 보이는 편이고 평소에도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니는 분입니다. 간병을 자처해서 매일 병원에 나와주시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왠지 모를 불편함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새엄마의 본명은 김순희인데 처음 아버지와 만났을 때부터 뭔가 계산적인 면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외로워하시는 걸 보면서 재혼을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죠. 특히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은근히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내 친엄마도 아닌 내가 이렇게 돌보는 거 감사히 여겨. 새엄마의 말에는 늘 가시가 섞여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혈육도 아닌 제가 중풍으로 쓰러져 누워 있는데 이렇게 정성껏 돌봐주시니까 고마워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찌릅니다.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로 계속 상기시키시거든요. 아버지는 그런 새엄마의 말을 들을 때마다 그저 고개를 떨구십니다. 여든이 넘으신 나이에 아들까지 이런 꼴이 되어버리니 뭐라고 말씀하실 수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가끔 아버지의 눈빛을 보면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가득 차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도 더 무거워집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가족을 부양하셨고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죠.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신 후에는 홀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이제는 새엄마 눈치를 보며 지내셔야 한다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새엄마는 간병 일을 꽤나 체계적으로 하십니다. 약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챙겨주시죠. 물론 그 과정에서 불평불만이 계속 나오긴 하지만요. 이렇게 힘든 일을 내가 왜 해야 하나 하는 한숨 섞인 말들이 수시로 들려옵니다. 하지만 가끔은 새엄마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에 혼자 뭔가를 중얼거리면서 가방을 뒤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잠든 척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손이 많이 간다니까. 병원비도 얼마나 나오는데.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더욱 움츠러들게 됩니다. 입원비며 치료비며 간병비까지 생각하면 정말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새엄마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꺼내십니다. 마치 제가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걸 계속 상기시키려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병원비는 상당합니다. 한 달에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나오거든요.
다행히 아버지께서 평생 모아두신 돈이 어느 정도 있고 보험도 들어 있어서 당장 큰 걱정은 없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은 오늘도 회색빛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날씨도 점점 쌀쌀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날씨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왠지 모르게 우울한 기분만 듭니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신세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간호사들이 교대로 들어와서 체크를 하고 가지만 그들도 바쁜 일상에 쫓겨 오래 머물지는 못합니다. 김 간호사는 친절한 편이고 박 간호사는 좀 무뚝뚝하지만 일은 정확하게 해주시죠. 그런데 가끔 간호사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병원에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루 종일 새엄마와 둘이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새엄마는 간병을 해주시면서도 계속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십니다. 특히 전화를 받을 때는 목소리 톤이 확연히 달라져요. 밖에 나가서 통화를 하시곤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집은 아들이 효도한다고 용돈도 주고 그러던데 우리 집은 오히려 돈만 나가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건강했을 때는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저 짐덩어리가 된 것 같아요. 아버지마저 새엄마 눈치를 보시는 모습을 보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내일은 과연 어떤 하루가 될까요? 이런 날들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그저 버텨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병실의 고요함 속에서 새엄마의 한숨소리만이 계속 들려올 뿐입니다. 병원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이제는 복도 곳곳의 모습도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휠체어를 타고 재활치료를 받으러 갈 때면 여러 환자분들과 마주치게 되죠.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고 모두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물리치료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옆 병실에 계신 박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박할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해 계신 분인데 평소에도 말이 많으시고 호기심이 왕성하신 분입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박할아버지가 제 휠체어 앞을 가로막더니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춰 말씀하시더군요. 뭔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이상한 거 못 보셨어요? CCTV에 뭔가 찍혔다던데.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CCTV에 뭐가 찍혔다는 건지, 그리고 왜 그런 이야기를 제게 하시는 건지 말이죠. 박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기 간호사실 앞 CCTV 말이에요. 밤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던데요. 박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최근 며칠 동안 밤늦은 시간에 복도를 돌아다니는 수상한 그림자가 CCTV에 포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는 환자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닌 정체불명의 누군가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그림자가 들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주사기더라고요. 주사기라는 말에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누군가가 밤중에 주사기를 들고 병원 복도를 돌아다니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정당한 의료행위와 관련된 것일까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박할아버지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는 더욱 그런 생각이 강해졌어요. 며칠 후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간호사와 박 간호사가 간호사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즘 밤 근무할 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약 처방이 안 나간 환자인데 누군가 주사를 놔줬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케이스를 몇 번 봤어요. 특히 중환자실 쪽에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간호사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정말로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혹시 제가 있는 이 병동과도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의 발소리와는 다른 뭔가 조심스럽고 은밀한 발소리였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살짝 문틈으로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는데 박할아버지 말씀대로 주사기 같아 보였어요.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새엄마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새엄마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어두워 보였어요. 평소에도 밝은 편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유독 침울해 보였습니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새엄마가 묻는 말에 어젯밤에 본 일을 이야기할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새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잘 잤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새엄마가 아버지를 보살피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간호사가 놓는 주사 외에는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자주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서 아버지께 주사를 놓는 것 같았어요. 이건 뭔가요? 제가 물어보자 새엄마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영양주사예요. 아버지께서 기력이 없으셔서 따로 마치는 거예요. 영양주사라고 하니 그럴듯해 보였지만 왜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새엄마가 직접 주사를 놓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주사를 맞은 후 아버지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날 오후 아버지를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고 호흡도 가쁘신 것 같았어요. 특히 새엄마가 주사를 놓은 후에는 더욱 그런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아버지는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약해져 있었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섣불리 의심하기는 어려웠어요. 그 순간 박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주사 놓는 그림자라는 표현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혹시 그 그림자가 새엄마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잠든 척하며 새엄마의 행동을 관찰해 봤습니다. 새엄마는 아버지가 깊이 주무시는 걸 확인한 후 조용히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아버지께 주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괴로워하는 것 같았어요. 새엄마는 그런 아버지의 반응을 보면서도 태연하게 주사를 계속 놓았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과연 누가 제 말을 믿어줄까요? 며칠 동안 새엄마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누구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박할아버지의 도움으로 CCTV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할아버지의 아들이 병원 행정팀에서 일하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죠. 환자 안전과 관련된 일이니까 충분히 정당한 요청이라고 했습니다. 이틀 후 드디어 그 영상을 보게 되었을 때 제 혈관 속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분명히 새엄마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깊은 새벽 시간,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새엄마는 몰래 아버지 병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새엄마가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분명히 주사기였어요. 그런데 그 주사기는 병원에서 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새엄마가 개인적으로 가져온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건 뭐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영상을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새엄마는 아버지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주사기를 꺼내서 아버지의 팔에 주사를 놓고 있었어요. 그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의료진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점은 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주사를 맞은 후 아버지는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으며 몸을 뒤척이셨어요. 마치 무언가에 괴로워하는 것 같았는데 새엄마는 그런 아버지의 반응을 보면서도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담당 의사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회진 시간에 김 의사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 저희 아버지께서 받고 계신 주사 중에 밤에 놓는 특별한 주사가 있나요? 김 의사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차트를 다시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셨어요. 밤에 별도로 놓는 주사는 없는데요. 처방된 약물은 모두 정해진 시간에 간호사가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영양주사 같은 건 어떤가요? 보호자가 직접 놓을 수 있는 건 없나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주사는 반드시 의료진이 놓아야 해요. 보호자가 임의로 주사를 놓는 건 의료법 위반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김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렇다면 새엄마가 밤마다 아버지께 놓고 있는 주사는 도대체 무엇인 걸까요? 혹시 환자분께서 처방되지 않은 약물을 투여받고 계신 건 아니죠? 김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어보시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즉시 확인해 봐야겠네요. 저희 병원에서는 그런 주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 의사 선생님의 말에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말로 새엄마가 아버지께 이상한 약물을 주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약물은 도대체 무엇이고 왜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그날 오후 새엄마가 병실에 들어왔을 때 평소와는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초조해 보였고 자꾸 시계를 확인하며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 아버지 상태가 어떠세요? 제가 물어보자 새엄마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내가 잘못 돌보고 있다는 뜻이야? 아니에요. 그냥 걱정돼서요. 걱정은 무슨,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걱정이야. 그냥 가만히 있어. 새엄마의 반응이 너무 예민해서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평소에도 불친절했지만 오늘은 유독 신경질적이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다시 한번 새엄마의 행동을 관찰해 봤습니다. 새엄마는 아버지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사기 안의 액체를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투명한 액체였는데 보통 생리식염수나 영양주사와는 다른 것 같았어요.
뭔가 점성이 있어 보였고 색깔도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새엄마가 그 주사를 아버지께 놓을 때의 표정이 너무나 차가웠어요. 주사를 맞은 후 아버지는 또다시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몸을 뒤척이며 신음소리를 내시는데 새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도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새엄마는 분명히 아버지를 해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주사 안에는 정확히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어제보다 더 안 좋아 보이셨어요.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호흡도 더 가빠지셨습니다. 특히 손가락 끝이 차갑고 푸르스름해져 있었어요.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다. 그냥 좀 어지럽고 속이 안 좋을 뿐이야. 하지만 아버지의 상태는 분명히 괜찮지 않았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새엄마가 아버지께 이상한 주사를 놓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봤으니 이제는 직접 추궁할 때가 왔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섣불리 말했다가 새엄마가 발뺌을 하거나 더 교묘하게 행동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새엄마가 평소처럼 아버지를 돌보고 있을 때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새엄마,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새엄마는 무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뭔데? 밤에 아버지께 주사 놓는 거 봤어요. 그 순간 새엄마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를 돌아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CCTV에도 다 찍혔어요. 당신이 밤마다 아버지께 뭔가를 주입하는 거 말이에요. 새엄마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지만 곧 다시 평정을 되찾더니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께 뭘 주입한 거야?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새엄마는 오히려 태연하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살리려고 한 거야. 날 믿어. 살리려고요? 의사도 모르는 주사를 놓는 게 살리는 거라고요? 의사들이 뭘 안다고. 아버지 상태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건 나야. 내가 더 잘 알아. 새엄마의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엄마는 계속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그 주사는 특별한 영양제야. 아버지께서 기력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그럼 왜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왜 몰래 하는 거예요? 의사들은 보수적이야. 새로운 치료법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거든. 새엄마의 변명을 들으면서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면서 계속 아버지를 해치려는 거였어요. 아니면 당신이 직접 지켜봐. 새엄마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에는 뭔가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계속 간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새엄마와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엄마는 제가 보는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제가 자리를 비우거나 잠들면 여전히 아버지께 그 이상한 주사를 놓고 있었어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아버지는 점점 더 야위어 갔습니다. 새엄마가 그 주사를 놓기 시작한 이후로 아버지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식욕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지는 게 가장 걱정스러웠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깊고 안정적인 호흡을 하셨는데 이제는 마치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면
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괜찮다. 조금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나날이 약해져만 갔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또렷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중얼거리는 것처럼 작은 목소리로만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진실을 찾기 위해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엄마가 없는 시간에 아버지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새엄마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간병인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새엄마가 강력하게 반대했거든요. 간병인이 왜 필요해? 내가 다 하고 있잖아. 새엄마도 쉬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밤에도 누군가 지켜봐야 하고요. 밤에는 내가 지킨다고 했잖아. 괜한 돈 쓸 필요 없어. 새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박간병사라는 분으로 경력이 많고 신뢰할 만한 분이었어요. 박간병사에게는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밤에 혹시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꼭 기록해 주세요. 특히 보호자가 환자에게 무언가를 하는 모습을 보시면 알려주세요. 박간병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환자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고 하니 알겠다고 하셨어요. 간병인이 온 첫날 밤, 새엄마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박간병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지 조심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박간병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재빨리 주사를 놓으려고 하더군요. 다행히 박간병사가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젯밤에 정말 이상한 일을 봤어요. 보호자분이 환자분께 주사를 놓으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어떤 주사였나요? 잘은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주는 주사와는 다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주사를 놓은 후에 환자분이 굉장히 괴로워하시더라고요. 박간병사의 증언을 들으면서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엄마는 분명히 아버지를 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뭔가요? 보호자분이 주사를 놓기 전에 핸드폰으로 뭔가를 촬영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기록을 남기는 것 같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촬영한다는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새엄마가 그런 행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걸까요? 그리고 그 기록들은 어디에 사용하려는 걸까요? 박간병사에게 부탁해서 새엄마의 행동을 몰래 촬영해달라고 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믿어줄 테니까요. 며칠 후 박간병사가 촬영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 새엄마는 더욱 충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주사를 거부하려고 하시자 새엄마는 아버지의 고개를 억지로 붙잡고 강제로 주사를 놓고 있었습니다. 이건 살리는 게 아니야. 독이야. 영상을 보면서 온몸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새엄마는 아버지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해치고 있었던 거예요. 박간병사가 촬영한 영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새엄마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평소에 그 가식적인 친절함은 온데간데였고 차갑고 잔혹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니 새엄마의 행동은 계획적이고 치밀했습니다. 아버지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주사기를 꺼내는 모습이 마치 숙련된 범죄자 같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무의식 중에 거부 반응을 보이시자 새엄마는 아버지의 고개를 억지로 붙잡고 강제로 주사를 밀어 넣었습니다. 이건 살리는 게 아니야. 독이야. 영상을 보면서 온몸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새엄마는 아버지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해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즉시 112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고 CCTV 영상과 박간 병사가 촬영한 증거 영상이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렸어요. 증거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경찰이 곧 올 거라는 생각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 악몽 같은 상황이 끝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새엄마가 먼저 낌새를 채고 대응책을 마련해 놓았던 거예요.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새엄마는 이미 병원 원무과 직원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를 오히려 문제의 인물로 몰아갔어요. 이 환자 보호자가 최근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예요. 중풍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니 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무과 직원의 말에 경찰관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새엄마도 슬픈 표정을 지으며 거들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들이 병에 걸린 충격으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정성껏 간병을 해주고 있는데 오히려 의심을 받으니 너무 서럽습니다. 잠깐만요. 증거가 있다고요.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제가 항변하려고 했지만 원무과 직원이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허위 신고로 환자를 혼란스럽게 하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병원 업무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고요. 그 순간 완전히 고립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엄마는 이미 병원 관계자들과 결탁해 있었고 저는 아무런 힘없는 환자에 불과했어요.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증거가 있어요. 영상이라는 게 뭔가요? 경찰관이 물어보자 새엄마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아마 CCTV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장면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정상적으로 간병하는 모습만 찍혀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박간 병사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 있다고요. 하지만 박간 병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새엄마가 미리 박간 병사를 해고해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박간 병사가 촬영한 영상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분명히 증거가 있었는데 새엄마가 이미 모든 걸 숨겨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환자분의 정신 상태를 고려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무과 직원의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제가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경찰이 돌아간 후 새엄마는 저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알겠지? 누가 더 힘이 센지 말이야. 새엄마의 말에서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새엄마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당신께 무슨 잘못을 했나요? 제가 간절히 물어보자 새엄마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잘못? 잘못은 없지. 다만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뿐이야. 새엄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왜 아버지를 해치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졌고 의식도 흐릿해 보였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도 믿어주지 않았고 병원 관계자들은 새엄마 편이었어요. 완전히 막다른 길에 다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새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숨기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제 앞에서 대놓고 아버지께 그 이상한 주사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널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니? 이제 아무도 널 믿어주지 않아.
절망감 속에서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갔고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절망감에 빠져 지내던 중 우연한 기회에 희망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새엄마가 놓고 간 가방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평소라면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지지 않았겠지만 아버지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살펴봤습니다. 가방 속에는 여러 종류의 서류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이었습니다. 왜 새엄마가 이런 신문 기사들을 보관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자세히 읽어봤어요. 그 신문 기사들은 모두 보험 사기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한 기사에서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김순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새엄마의 본명과 똑같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순희 씨는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독성 물질을 투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기사를 읽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새엄마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요. 그렇다면 지금 아버지께 하고 있는 행동도 같은 맥락인 걸까요? 다른 기사들도 살펴봤더니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새엄마는 과거에도 보험금을 노리고 배우자를 해치려 했던 전과가 있었던 거예요. 비록 법적으로는 처벌받지 않았지만 의혹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급하게 아버지의 보험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기 때문에 여러 보험에 가입해 계셨어요. 하지만 최근에 갱신된 보험이 있는지는 몰랐었거든요. 서류를 뒤져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거액의 생명보험이 불과 몇 달 전에 새로 가입되어 있었어요. 보험 금액이 무려 5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자는 배우자인 새엄마로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이었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새엄마가 아버지와 결혼한 것도 헌신적으로 간병을 자처한 것도 모두 이 거액의 보험금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를 서서히 독살하고 있는 것도 그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새엄마의 과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도 의문사로 세상을 떠났고 그때도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 남편은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그 역시 원인 불명의 병으로 고생하다가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연쇄살인이야. 새엄마는 보험금을 노리고 배우자들을 차례로 해치는 연쇄살인마였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다음 타겟이었던 겁니다. 이제 새엄마가 아버지께 주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서서히 몸을 약하게 만드는 독성 물질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한 번에 죽이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약화시켜서 자연사로 보이게 만들려는 거였겠죠. 신문 기사를 더 찾아보니 새엄마가 사용했던 독성 물질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었습니다. 주로 혈액순환을 방해하거나 심장에 부담을 주는 약물들이었어요. 중풍 환자에게는 특히 치명적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 하지만 문제는 이 증거들만으로는 경찰이 믿어줄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신문 기사는 과거의 일이고 보험 서류도 그 자체로는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없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새엄마가 사용하는 주사기 안의 액체를 몰래 채취해서 성분 분석을 의뢰해 보는 거였어요. 만약 독성 물질이 검출된다면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며칠 동안 기회를 노리다가 드디어 새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에 가방을 뒤져봤습니다. 새엄마는 여러 개의 주사기를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빼내어 작은 유리병에 액체를 옮겨 담았습니다. 박할아버지의 도움으로 그 액체를 병원 밖의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은 정말 초조했어요. 만약 독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과였어요. 그 액체에는 와파린이라는 혈액 희석제가 고농도로 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 약물은 적정량 사용하면 혈전 치료에 도움이 되지만 과량 투여하면 출혈을 일으켜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었어요. 드디어 확실한 증거를 잡았어. 이제 새엄마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생겼습니다. 신문 기사로 본 과거의 전과 거액의 생명보험 가입 사실, 그리고 독성 물질이 검출된 주사에까지. 이 정도면 경찰도 믿어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처럼 성급하게 신고했다가 새엄마에게 또다시 선수를 빼앗길 수는 없었거든요.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경찰에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박할아버지의 아들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병원 행정팀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경찰도 더 신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박할아버지의 아들에게 전달했어요. 이번에는 새엄마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진행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다시 일어서기로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악행을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박할아버지의 아들을 통해 경찰에 신고한 지 이틀 후 드디어 수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제대로 준비된 수사관들이 왔어요. 단순한 신고 처리가 아니라 정식 수사를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먼저 제가 준비한 모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새엄마의 과거 전과 기록, 아버지 명의의 거액 보험 가입 사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독성 물질 검출 결과까지. 이번에는 확실한 물적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관들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이 정도 증거라면 충분히 수사할 만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사관의 말에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새엄마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면 실제로 독을 주입하는 장면을 목격해야 했어요. 그래서 수사관들은 며칠 동안 비밀리에 병원 주변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새엄마가 최근 들어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계속 의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갑자기 위험해진 거예요. 호흡이 매우 불안정해지고 의식도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새엄마가 독의 양을 늘린 것 같았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위험해질 것 같은데. 담당 의사도 아버지의 급격한 상태 악화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원인이 새엄마가 주입하는 독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새엄마는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주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를 빨리 처리하려는 것 같았어요. 제가 계속 방해하고 있으니 서둘러 일을 마무리하려는 거였겠죠. 수사관들도 오늘 밤이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병실 밖에서 대기하면서 새엄마의 행동을 감시하기로 했어요. 밤 11시경 새엄마가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큰 주사기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액체의 양도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위험한 양의 독을 주입하려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이제 편하게 가세요. 새엄마가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주사기를 들고 있는 손이 아버지의 팔을 향해 움직였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둬요. 제가 큰 소리로 외치며 휠체어로 새엄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아버지를 해친 건 다 기록됐어. 새엄마는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또 그런 헛소리야? 누가 내 말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해? 이번에는 달라요. 경찰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새엄마의 표정이 일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사기를 놓지 않았어요. 설사 그렇다고 해도 이미 늦었어. 오늘 밤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새엄마가 다시 아버지께 다가가려고 하는 순간 저는 필사적으로 휠체어를 움직여 가로막았습니다. 절대 안 돼요. 아버지를 해치게 둘 수 없어요. 내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새엄마가 손에 든 주사기를 들이대며 비웃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너도 함께 조용히 사라지는 게 좋을 거야. 새엄마가 주사기를 제게 향하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다. 손에 든 걸 내려놔. 병실 문이 박차고 열리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새엄마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김순희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새엄마는 여전히 주사기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저항하려고 했어요. 이건 치료를 위한 거예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와파린 성분은 이미 확인됐습니다. 치료용이 아니라 살인용이죠. 수사관의 말에 새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범행이 완전히 드러났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당신들이 뭘 안다고. 새엄마가 마지막 발악을 하며 주사기를 아버지 쪽으로 던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이 재빨리 달려가서 새엄마의 팔을 붙잡았어요. 격투 끝에 새엄마는 결국 제압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새엄마는 여전히 악을 쓰며 저항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건 음모야. 저 자식이 나를 모함한 거라고. 새엄마가 저를 향해 소리쳤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미약하게 눈을 뜨셨습니다. 오랫동안 의식이 흐렸던 아버지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신 거예요. 아들아. 아버지께서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길에서 안도감과 고마움이 느껴졌어요.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 모든 게 끝났어요. 제가 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마 모든 상황을 이해하신 것 같았습니다. 새엄마는 결국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었습니다. 돌아가면서도 계속 저를 원망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새엄마가 연행된 후 병원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무겁고 답답했던 공기가 사라지고 마침내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아버지의 상태도 새엄마의 독투여가 중단되면서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결과 새엄마는 보험 사기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새엄마는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아버지의 재산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후 서서히 독을 투여해 자연사로 위장하려 했던 거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새엄마의 과거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새엄마는 이미 2명의 전 남편을 같은 방식으로 해쳤던 연쇄살인범이었어요. 첫 번째 남편은 실제로 사망했고 두 번째 남편은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었네요. 아버님이 무사하셔서 천만다행입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투여받았던 와파린의 양을 분석해 본 결과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독투여가 중단된 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하셨습니다. 그동안 새엄마가 주입했던 독성 물질 때문에 악화되었던 증상들이 하나둘씩 나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호흡도 안정되고 식욕도 돌아오고 무엇보다 의식이 또렷해지셨습니다. 아들아, 정말 고생 많았구나. 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는데 아버지께 너무 고생시켜 드렸어요. 아니야. 내가 있어서 내가 살았다. 정말 고맙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를 구해낸 안도감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 정원에서 맞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정원에서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이제라도 지켜드릴게요, 아버지. 남은 날은 제가 책임집니다. 제가 아버지 곁에서 속삭이자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에는 안도감과 감사함,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정말 가족다운 가족으로 말이야. 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새엄마 때문에 소원해졌던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병원에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보안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고 했습니다. 보호자의 병실 출입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CCTV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하더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박할아버지를 비롯한 다른 환자분들도 모두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병원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들 충격을 받으셨지만 다행히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용감하셨어요. 아버님을 구해내신 것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안전도 지켜주신 거예요. 박할아버지의 말씀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었던 무게감이 조금씩 덜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재활치료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저 모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아버지는 물리치료를 받으시고 저도 중풍 재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새엄마가 사라진 후 경제적인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새엄마가 가입시켰던 거액의 생명보험은 당연히 해지되었고 그동안 새엄마가 빼돌렸던 돈들도 일부 회수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그동안 매일 밤 불안에 떨며 잠들어야 했는데 이제는 안심하고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극 속에서 피어난 가족의 회복, 그것이 이 모든 시련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새엄마라는 악인 때문에 위기에 처했지만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 아버지와 저는 더욱 깊은 유대감을 갖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쉽지 않은 날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중풍이라는 병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가을 햇살 아래에서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평범한 오후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남은 모든 날들을 아버지와 함께 소중히 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